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차지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 그 다음에 정규화, 레귤리제이션, 그 다음에 일반화, 노멀라이제이션. 이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조 사이트는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너무 큰 값을 가질 때 그 웨이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그 파라미터죠.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 웨이트가 이제 편향되는 문제가 있는데 편향된다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 분포가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을 이제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쪽으로요. 그래서 편향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값을 가질 때 웨이트가 이제 편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축소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일반화라고 합니다. 식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x가 있을 때 그 최대값 빼기 최소값 분의 그다음 x 마이너스 이제 최소값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스탠다리제이션,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이제 이상치를 제거하는 건데 이상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한 데이터를 이제 제거하겠다. 제거해서 이제 표준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스탠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요런 이제 Z 스코어를 이제 어, 어,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ZX는 요게 이제 표준 편차를 뜻합니다. 표준 편차분의 요 X 마이너스 M이 이제 평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아웃리니어가 이제 이상치인데 어, 이런 이제 Z 스코어를 이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평균에서 이제 크게 벗어난 이제 이상치일수록 이제 큰 절대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스코어가 이제 평균에서 벗어난 값을 크게 벗어난 값을 이제 지워준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스탠다이제이션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로 센텐스 데이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의 데이터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축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반화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든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값은 이제 0과 1 사이를 모아서 이제 값의 규모를 이제 스케일을 이제 줄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과 맥스의 편차가 크거나 다른 열에 비해 데이터가 지나치게 이제 큰 열, 그러니까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큰 열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스케일을 갖는 데이터는 더욱 빠르게 이제 수렴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학습성 향상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음, MSE, 민스퀘어라 그 MSE와 같이 이제 코스트가 이제 노스트에 비례해서 이제 끝없이 이제 커지는 비용 함수에 대해서 이제 비용값이 너무 커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러 입력 데이터의 스케일을 비슷하게 맞춰줌으로써 각 데이터가 이제 비슷한 중요도를 갖도록 이제 학습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스탠다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제 Z 스코어의 어떤 절대값, 어, 이게 최대치죠. 예, 최대치. 예, 잘못 썼네요. 예, 최대치. 예, 최대치를 넘는 값들을 이제 지워가지고 이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 아웃라이어 이상치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델이 대부분 상황에서 더 높은 이제 프리딕션 예측을 갖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탠다이제이션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하는 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스탠다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예, 여기 이제 스탠다이제이션 이후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정규화 레귤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귤라이제이션은 것은 이제 오버피팅 과적 화합을 이제 방지하는 건데요.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그래프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언더핏이잖아요. 언더핏 또는 이제 하이 바이어스 해가지고 정답을 못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이 녹색 선이 정답인데 정답이 다 삐껴나갔잖아요. 그래서 언더핏이고 하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뭐 정답을 못 맞추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높은 거죠. 이제 좋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것은 이제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오버피팅은 이제 하이 그 베어리언스죠. 그러니까 분포가 너무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또 그 정답과 똑같이 그러니까 학습이 너무 잘 돼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학습에 너무 잘 되어 있고 테스트 시에 잘 맞지 않는 성능이 안 좋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고 이제 그래프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피처가 있을 때 가설이 학습 데이터만 너무 이제 잘 맞아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아닌 이제 일반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뜻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노지스틱 회기로 이제 이런 오버피팅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이제 그 구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학습 시에 그 O하고 X의 구별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적당히 구별을 해야지 이제 그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이제 다양해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이제 피처의 개수를 이제 그 줄이는 것. 그래서 이제 쓸만한 특성을 이제 수작업으로 골라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성을 고르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규화, 위에서 설명했던 정규화 레귤레이션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특성을 사용하되 요 파라미터 값을 이제 줄이는 거죠. 예. 요 세타를 줄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거죠. 그거를 요 레귤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성이 많아도 이제 잘 동작하게 뭐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이제 오버피팅이 생기고 퓨처를 수작으로 없애는 것은 이제 좋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면은 퓨처가 많으면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그 퓨처를 그냥 줄여버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규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형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하이퍼시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적합은 이제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코스트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 값을 이제 찾을 때
예, 파라미터까지 찾을 때 이제 특정 세타 값을 이제 작게 만들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면 요 세타를 줄여야 되니까 요 세타를 뒤에 있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상수값이 작아져야 되잖아요. 어, 상수값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식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 이제 큰 값을 줬어요. 요 세타 앞에다 이제 큰 값을 이렇게 줬어요. 일시 100, 1000을 줬죠. 예. 그랬을 때 요 세타는 적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세타가 이제 적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세타 3, 예, 세타 3, 세타 4, 세타 4의 값이 이제 점점 0과 이제 가까워지겠죠. 작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계산 결과가 점점 작아져서 계산할 때마다 그 세타 3의 제곱과 세타 4의 제곱을 계속 더하니까 이제 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3의 값과 세타 4의 값이 작아져야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정교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를 이제 선형외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트 펑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뒤에 이제 람다가 붙은 거죠. 예. 람다가 붙어가지고 람다가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J는 이제 파라미터의 어떤 초기값, 인덱스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죠. n까지 이제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요 남다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를 어느 정도 시킬 건지 정하는 이제 요게 이제 상수값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 값이 너무 크게 되면 이제 언더피팅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다 값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 J죠. 정교화를 진행하는 이제 파라미터 인덱스 값인데 이거 이제 1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선형얘기에서의 0은 피처값이 무조건 1이 들어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코스트 펑션을 이용해서 선형형의 그라디언트 디센트 공식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타의 경우를 이제 세타의 경우는 어차피 상수라서 정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지스틱 회귀 정교화로 보게 되면 노지스틱 회귀도 이제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요 남다죠. 예, 남다를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코스트 펑션으로 이제 끝에 남다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조정하는 요 수식이 이제 노지스틱 회귀를 이제 정교한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표준화, 그 다음에 정규화, 그 다음에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